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노태우 씨가 어제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5월 단체는 끝내 사과는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로 불리며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노태우 씨. 무자비한 진압으로 광주를 짓밟고 전두환과 차례로 대통령의 권좌를 주고받았습니다. 훗날 전두환과 함께 사법적 심판을 받았지만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구속 2년여 만에 사면됐습니다. 이후 노 씨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광주의 외침을 외면했고 말년에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인 노재현 씨가 5.18 묘지를 참배하며 사죄의 행보를 이어갔지만 희생된 분들 또 영령들 유가족들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진정성 없는 대리 사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5.18이 유언비어 때문에 발생했다며 사실상 학살 책임을 부인한 회고록도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이렇게 떠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내년 말까지 노 씨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 5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 씨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5월 단체는 노 씨가 끝내 사죄 한마디 남기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지금 발포 책임자를 밝혀야 될 진상규명 과제와 연관해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떴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 씨에 대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 신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전남대 학동 캠퍼스에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원 111주년을 맞은 전남대병원. 광주 전남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연인원 190여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과 병동 노후화 등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1월 새 병원 건립 추진단을 발족해 신축 입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병원 옆 학동 캠퍼스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새 병원 건립은 현재보다 500병상가량 많은 1,500병상으로 연면적 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간호대학 등이 위치한 학동 캠퍼스에 우선 병원을 건립하고 현 병원터에 추가로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큰 그 병원이 하나 생기고 그 옆에 조금 작은 병원이 생겨서 이제 두 개의 건물의 형태로 좀 그 진행을 시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남대 역시 TF를 구성해 학동 캠퍼스 부지 무상 사용과 간호대학 이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는 2023년까지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거점 병원이면서도 추가 병동 확보의 한계와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컸던 전남대병원. 간호대학 이전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오는 2030년쯤에는 새 병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평동산단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평동산단 매립장 시설은 10여 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계획돼 실정에 맞지 않는 만큼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폐기물이 50톤씩 나온다는 과거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실제 배출량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가를 다시 시행해 매립장 땅을 공익사업 부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800년간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고대 왕국이 바로 마한이었습니다.
이 마한과 관련된 고대 역사 문화권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시가 마한 역사문화 복원 사업을 차기 전남도의 주요 대선 과제로 공동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나주시 반남면 일대에 펼쳐진 고분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들은 마한의 우두머리로 전남에만 이런 고분이 720여 개에 달합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도 금동관과 신발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등 보물급들로 이들 세력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이들 고분의 70%는 아직 미발굴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시 등 19개 시장 군수들은 나주 영산포에 모여 고대 해상왕국 마한 정상회담 행사를 갖고 마한 문화의 복원을 차기 대통령의 대선 과제로 공동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까지도 과거의 마한 역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한 역사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앞으로 이 마한 역사 복원 그리고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마한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6세기까지 800여 년간 백제와 대항하며 건재했고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백제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마한의 이런 힘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 교류하며 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한 권역은 지난 6월 고대 역사 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시행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탐라 등 6개 권역과 함께 정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형 원가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어떤 장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까지 채택된 가야 문화권과 달리 소외됐던 마한의 역사 문화. 이번엔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 엿새 만에 방문객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개막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7만 6천여 명을 기록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서 389억 원 상당의 수출 협약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농업박람회는 관람객 1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섬 여행 관광 상품이 TV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전남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관광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홍도, 흑산도 투어 상품을 GS 홈쇼핑과 온라인 등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쾌속선 탑승과 함께 현지 해산물로 만든 먹거리, 등대길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와 일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밤사이 곳곳에는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낮 사이에 옅어졌다가 밤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이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광주, 화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는 아침 기온 15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진 22도, 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된 뒤 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 등이 확진되는 등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용인과 부천 등 경기도 확진자의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줄면서 올 3분기 목포항 항만 물동량이 506만 2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3%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반기 물동량 보조로 올 3분기까지 누계 항만 물동량은 1,704만 5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해수청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 수출이 줄었지만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라서 철제 물동량은 차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 지역 장년층 맞춤형 지원시설인 빛고울 50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마련된 센터는 45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의 일과 여가,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시설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